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트랜스포메이션의 오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아날로그적 사고를 디지털로 1대1 변환이라고 되어 있죠. 아날로그를 모두 버리고 새로운 디지털로 전환하는 것이 DT의 개념일까? 아니라고 하는 거겠죠. 그럼 CPS의 개념이 기억이 나십니까? 사이버 물리 시스템이었습니다. 물리적 세계와 사이버 세계를 유기적으로요, 결합, 융복합한다라고 하는 것이 DT의 개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디지로그라고 하는 개념이 있었죠. 디지털과 아날로그를 융복합해서 어떤 새로운 비즈니스 전략을 모색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일 것입니다. 디지털 기술을 현장에 적용하는 것, 실제 아니란 뜻이죠. 업, 즉 일에 대한 개념이 이상적으로 설계하고 조직 전반에 걸친 변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디지털 기술을 현장에 무조건적으로 도입을 강요하는 것이 DT의 개념은 아니라고 하는 거겠죠. 현장에서 실제로 이러한 IT 기술이 필요치 않은 것도 많고, 그죠? 그 다음에 DT의 개념이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전개가 되어야 될지에 대한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다음은 현실적인 한계를 고려한 투비 개념으로 설계하는 것이 아닌 현실의 제약을 고려하지 않은 should be 개념으로 설계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as is to be 전략이라고 하죠. 현재의 상황에서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to be 방향으로 전개하는 것을 as is to be 전략이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DT의 개념에서는요, 우리가 반드시 해내어야만 되는 어떤 이런 should be 개념으로 현실의 제약을 고려하지 않고 모든 것을 열어놓고 살펴보아야 한다는 관점이 DT의 개념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다른 기업이 적용한 선진 사례를 벤치마킹하자 되어 있죠. 우수한 사례를 보고 우리가 모방해서 창조하는 이런 벤치마킹의 개념이 아닐까. 그것을 뛰어넘어서요, 고객 경험을 바탕으로 한 고유한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라 되어 있습니다. 즉 우리 기업에 가장 적합한, 다만 기존의 방식에 국한되지 않고 새로운 먹거리 산업을 만들어갈 수 있는 방향으로 DT를 적용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전략을 구사라고 하는 것이죠. 거기에는 뭐가 있다? 바로 이 고객 경험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단순한 CRM의 개념이 아닌 CEM의 개념으로서 고객의 모든 어떤 그런 경험으로부터 고객의 빅데이터화시킨 디베이스를 통해서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는 것이 바람직한 DT의 개념일 것이다. 다음은 조직의 문제를 해결보다는요, 고객 본질 연구가 되어 있죠. 통해서 디지털 고객 경험을 개발, 비즈니스 모델과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는 것으로 접목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IT 조직 중심의 정보 시스템 개발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이 디지털 개념 또는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것이 IT에 국한된 이러한 산업체의 어떤 그 잔치만으로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고객 가치를 제공하고 산업 생태계를 활성화하는 플랫폼을 구축, 전사적인 참여라 돼 있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나오는 용어 중에 하나가 CDO라고 하는 개념이 나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최고 경영자 하면 CEO라고 표현을 하죠. 근데 CDO의 개념은요, 디스트럭션의 약자를 써서 최고 파괴자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자, 경영자의 여러 가지 덕목이 많이 있죠. 그 중에서 경영자의 기본적인 덕목을 한마디로 표현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적어도 높은 전문성 또는 강력한 실행력, 또 치밀한 설득력, 기타 많은 내용들이 필요하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혁신이라고 하는 용어에 수식어를 붙였습니다. 바로 창조적 또는 파괴적 혁신, 뭐 이런 것이 요구되어집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동안 우리나라 조선업이 세계 1위라고 자부를 했었죠. 언제까지나 승승장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많은 현실적인 어려움에 지금 봉착한 현실이죠. 자, 경영자들은요, 이 미래 또는 현재의 불황을 예측해야만 합니다. 어느 산업이든지 다 흥망성쇠가 있기 마련이죠. 최근에는 이러한 그 산업 사이클이 점점 더 짧아지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러한 그 산업 또는 사업 환경의 불확실성이 더욱더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경영자들의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요, 오늘에 있지 않고 뭐에 있다? 미래에 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제시를 하면은요, 경영자는 반드시 미래지향적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표현을 여러분들께 쓰고 싶습니다. 그래서 CEO의 개념을 넘어서요, CDO라고 하는 표현까지도 쓴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여기서 한번 깊이 있게 생각해 보셔야 될 것이, 자, 우리 모두요, 이 구조조정은 경기가 좋을 때 미리 하는 것임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어떻습니까? 희망퇴직한 사람들이 뭐 다른 곳에 취직할 수도 있고, 그죠? 시간적인 여유를 줘야 된다는 것이죠. 회사도 이들에게 충분히 또 보상해 줄 수 있어야 하며, 그래서 남은 임직원들의 충격도 그만큼 덜 할 수 있는 거죠. 이처럼 우리가 항상 경영자의 덕목,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요, 경영자는 미래지향적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IT 관점에서 보통 보면은요, 이 회사의 경영관리 시스템이 부실했을 때에 많은 어떤 그 경영상의 에러를 겪게 되겠죠. 뭐 예산, 비용, 원가, 수익을 관리하는 많은 기업의 어떤 그 시스템들이 갖춰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이제 파괴적 혁신이라고 표현도 썼습니다만, 전통 그 산업이요, 디지털 파괴로 혁신해야 할 때가 바로 오늘날의 어떤 경영 환경 중에 한 모습일 겁니다. 꼭 경기가 나빠서가 아니라는 거죠. 산업은요, 어차피 발전하면서 버릴 부분은 반드시 버리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 파괴적 혁신, 그래서 CDO의 개념에서도 엿볼 수 있지만, 최고 파괴자가 되어야만 미래의 어떤 변화에 적응해 나갈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 해당 산업 내에서 한정하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는 거겠죠. 고객 본질 연구를 통해서 앞서 언급된 이러한 디지털 고객 경험을 개발하고, 그죠? 그 다음에 이러한 조직 문제뿐만 아니고 산업 간의 고객의 어떤 데이터를 바탕으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개척해 나가야 된다. 그 다음에 기업 내부의 혁신일까? 고객, 공급자 등의 가치를 최대화하는 조직 외부 관점의 혁신에 더 큰 주안점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기업 활동을 디지털로 전환하는 것으로 국한시켜서는 안 됩니다. 고객 오퍼링, 고객과 상호작용, 고객과의 상호작용, 그것이 이제 아이디어나 투자나 데이터나 뭐 소통 개념에서, 그죠? 우리가 그래서 오픈 이노베이션이라고 표현하죠. 기업 내부 차원만의 어떤 역량을 활용하기에는요,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내가 제안할 수 있는 아이디어는 굉장히 한정적일 수밖에 없죠. 따라서 모든 사람들에게 오픈시켜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픈 이노베이션이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다양한 사람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함으로써 거기에서부터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 나가는 이러한 운영적인 관점에서의 혁신이 바로 DT의
개념이다라고 하는 좀 넓은 의미로 여러분들이 한정적인 의미로서만 어떤 DT의 개념을 받아들이지 마시고요. 여러 관점에서 여기서 언급된 이 9가지 관점으로 조금 더 접근을 해보시면 더 폭넓은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 다음은 인더스트리 4.0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죠. 자, 특징을 한번 보시면은요. 먼저 사물 인터넷이 먼저 언급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물 인터넷, 즉 인터넷 오브 띵스라고 하는 중간에 사람이 개입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컴퓨터와 컴퓨터 간에 기계와 기계 간에 서로 데이터를 주고받고 거기에서부터 새로운 시너지를 만들어 나가는 이러한 특징이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상품 수명 주기 관리 시스템을 필수적으로 갖춰라. 이 PLM이 갈수록 어떻습니까? 굉장히 짧아진다고 하는 것을 반드시 인식하셔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독일은 생산 현장의 자동화를 위한 인베디드 소프트웨어가 발달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인베디드라고 하면은요, 이 전자기기가 자동으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만든 이 내장형 칩을 의미합니다. 요즘 많이 이제 적용되고 있는 일종의 애플리케이션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죠? 이런 것을 인베디드 소프트웨어라고 표현을 합니다. 국내 적용의 한계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자, 국내 중소기업은 PLM 도입이 미흡하다. 이는 PLM 소프트웨어가 수십억 원에 이르는 고가이고 또 PLM 인력을 양성하여도 결국 대기업으로 이직하기 때문에 즉 인력 양성의 이러한 한계점 등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인베디드 소프트웨어의 적용 수준이 미흡한 것은 아닐까라고 하는 것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표현을 누차 강조를 해왔습니다만, 고도화된 정보통신 기술 인프라를 통해 생성 및 수집된 데이터와 인공지능이 결합한 지능정보 기술이 경제와 사회 및 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보편적으로 활용이 됨으로써 새로운 가치가 창출되고 발전하는 사회로 요약을 해 두었습니다. 자, 우리가 이 4차 산업혁명을 한마디로 명쾌하게 정의하기는 사실상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우리가 이 핵심 키워드 위주로 이런 것들을 연계를 쉽게 보면 어느 정도 이해는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보통신이라고 하는 용어가 나오죠, 그죠? 그 다음에 이 데이터, 그 다음에 인공지능,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이 가치, 그죠? 무엇보다 가치 창출이라고 하는 표현도 꼭 필요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핵심 키워드를 중심으로 기술을 하시면은 좀 이해가 되실 것으로 판단합니다. 자, 다음은 4차 산업혁명 정책 과제에서 22가지를 제시를 하고 있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몇 가지만 살펴보고 넘어갈게요. 인공지능 기반의 전 산업 융합을 촉진하기 위한 네거티브 규제의 실효적 도입이다 됐습니다. 4차 산업혁명 하면은 떠올려야 될 용어 인공지능이죠. 그리고 융복합입니다. 거기에 정부의 역할은 어떻게 될까? 여러분들 여기서 용어를 혼돈하시면 안 되는데요. 우리나라는 현재 파지티브 규제입니다. 네거티브 부정적인 개념으로 연결을 시켜서 반대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네거티브 규제의 실효적 도입이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죠. 즉 네거티브 규제라고 하는 것은요. 일단 실시하도록 허용해 주는 겁니다. 실제 공유경제 타다의 개념이 많이 이슈가 됐었죠. 실제 해보라는 거죠. 거기에 나중에
어떤 사회적인 공감대가 형성된 문제점이 발견되면은요, 그것을 바꿀 수 있도록 바람직한 방향으로 전개할 수 있도록 정부가 일정 규제를 해 나가면서 너희가 이런 문제점이 발견되었으니까 어느 정도 제도 개선을 시켜봐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나가는 것이 바로 네거티브 규제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현실적으로요, 많은 규제에 얽매여 있죠. 즉 파지티브 규제라고 하는, 일단 법으로 규제부터 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 어떤 그 스타트업 기업들이 애로사항에 접하고 있다고 하는 이러한 언론 보도를 많이 접하셨을 겁니다. 그 다음에 개인 맞춤형 예방 중심 의료 시스템 구축이다. 되어 있죠. 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전반적인 내용을 설명하면서 바로 이 의료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제는 치료 중심이 아닌 예방 중심으로 갈 수 있도록 미리 개인 맞춤형 철저하게 융복합을 통한, 즉 이 IT 기술 또는 인공지능 기술 또는 의료 시스템 등을 다 활용한 철저한 개인 맞춤형의 예방 중심으로 갈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블록체인 기반 온라인 민주주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블록체인 기반의 온라인 민주주의. 우리가 이 블록체인 기술의 핵심 키워드는 두 가지를 제시했었죠. 투명성, 신뢰성입니다. 즉 믿을 수 있다고 한다면요, 우리가 이제 앞으로는 향후에는 이 투표나 선거에 블록체인 기술이 아마 적극 도입되지 않을까 하는 것도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스마트팜 이야기도 나오죠. 그래서 CPS에서 제시한 키워드 중에 바로 이 농업과 수산업 등이 있었습니다. 향후 이 스마트팜에 관한 다양한 내용들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유경제도 언급이 되어 있죠. 그죠? 공유경제를 통한 사회적 가치, 사회적 경제를 실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향후 또 함께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자, 이게 제시된 다양한 이러한 4차 산업혁명의 정책 과제들이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2016년에 이 클라우스 슈밥이 그죠? 4차 산업혁명에 관한 이슈를 제안을 했었죠. 그 중에 이 4차 산업혁명의 특징을 좀 살펴보면 첫 번째가 속도, 두 번째가 범위와 길이, 세 번째가 시스템 충격 정도로 압축을 해볼 수가 있어요. 속도 측면에서 그러니까 1차에서 3차까지 이 산업혁명과는 매우 다른 거죠. 4차 산업혁명은 이 선형적 이런 속도가 아니고 소위 이제 기하급수적인 속도로 전개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피력을 했었죠. 실제 그게 이렇게 현실화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많이 인지하실 겁니다. 그 범위와 길이에서도요, 이 4차 산업혁명은 디지털 혁명을 기반으로 다양한 이 과학 기술을 융합해서 이 개인뿐만 아니라 경제, 기업, 사회, 이런 모든 영역에서 유례없는 어떤 패러다임의 전환을 유도하게 되었죠. 따라서 우리가 이제 시스템 충격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요. 이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 간, 기업 간, 그리고 산업 간, 그리고 전체 이 사회 전체 시스템의 어떤 변화를 수반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여기 언급된 이러한 그 우리 핵심 정책 과제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러한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 4차 산업혁명의 어떤 그 특징 등과 서로 상호 연계를 시키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절실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디지털 가치라고 해서 오프닝의 세 가지 수준을 요약을 하고 있죠. 디지털 가치 관점에서 무엇보다 콘텐츠가 중요합니다. 그죠? 우리가 실제 그러면 기업에서 또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 등에서 무엇을 개발할 것인가라고 할 때 콘텐츠, 즉 본인 자신이 속해 있는 이 기업에서 많은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제일 잘하는 영역의
콘텐츠를 개발해 나가는 방향이 바람직한 어떤 디지털 가치 관점에서 접근을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거기에 뭐 몇 번 언급된 이런 공유 경제나 또는 뭐 서비스 가치, 그 다음에 뭐 이런 서비스 가치 관점에서도 뭐 법률, 금융, 물류, 뭐 의료 이르기까지 그죠? 교육은 뭐 마찬가지겠죠. 전체 어떤 이 산업 전반에서 서비스 가치가 만들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다음에 상품 가치가 있죠, 그죠? 결국 소비자는요, 상품을 소비하는 거니까요. 그것이 뭐 자동차가 됐건 TV가 되었건 어떤 영역이든지 간에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융복합시킨 이러한 가치를 만들어 나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 비즈니스 측면의 디지털 가치 또 여러 가지 키워드가 제시가 되고 있죠. 디지털 고객 경험, 또 양방향 커뮤니케이션 되어 있습니다. 비즈니스 모델을 그 다음에 포탈, 뭐 그 다음에 뭐 공유 경제, SNS, 그 다음에 크라우드 소싱, 즉 대중으로부터 그죠? 많은 사람들로부터 자금을 모아서 하는 이러한 일종의 뭐 펀딩 정도도 떠올려보셔도 되겠고요. 여러 아이디어를 여러 대중으로부터 이렇게 모으는 거죠. 우리가 크라우드 소싱이라고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기술 측면 디지털 가치를 한번 보시면은요. 뭐 당연히 이제 빅데이터가 우선 제시되고 있죠. 그죠? 그다음에 데이터 과학, 뭐 데이터 과학자 뭐 이런 것들이 언급이 됐었죠. 당연히 인공지능 그다음에 뭐 CPS죠. 가상 물리 시스템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자율주행, 그 다음에 뭐 스마트 물류 창고 등 다양한 용어들이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 디지털 기업 포트폴리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포트폴리오라고 우리가 이게 분산시킨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기존의 어떤 그 비즈니스 트랜스포메이션의 개념, 그리고 이제 일반적으로 이 트랜스포메이션의 개념, 그리고 향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으로의 어떤 전환, 이런 것을 도표를 통해서 한번 보시면, 뭐 기존의 과거로의 퇴보를 할 것인가, 아니면 현재의 일반적인 경쟁 기업 형태인 이 트랜스포메이션, 그래서 뭐 단순하게 어떤 IT 기술을 접목시킨 것에 국한시킨 것으로 머물러 있을까? 이것이 통상은 60%로 되어 있죠, 그죠? 그렇지 않고 이제 10%, 즉 선도 기업으로서의 역할을 주도적으로 해나갈 것인가? 그래서 뭐 시장을 선도한다 되어 있습니다. 수단은요, 디지털 가치 및 디지털 생산성을 활용하겠다. 상태는 무엇을 해야 할지 이미 알고 빠른 방향으로 전개를 시켜 나가는 것을 우리가 선도기업 또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리드해 나가는 기업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께 이제 퀴즈를 드립니다. 뭐 돌발 퀴즈라고 표현을 해볼까요? 자, 먼저 임베디드의 개념이 무엇이었습니까? 기억나십니까? 전자기기가 자동으로 어떤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만든 이런 내장형 칩을 의미했었죠. 자, 두 번째 돌발 퀴즈. CDO가 뭐였죠? CEO는 익숙하시죠? 그렇지만 이 최고 경영자라고 하는 표현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시대에 남과 다른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혁신, 단순한 혁신이 아닌 파괴적 혁신을 리드해 나갈 수 있어야 된다는 관점에서요. 디스트럭션의 약자를 써서 최고 파괴자라고 하는 표현도 이제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께 끝으로 소개를 하고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